법정 이혼 사유. 세자빈이 넷이랑 간통을 했다라고 하네요. 세자빈과 내시가 네. 둘 다 죽지 않았을까.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이명인 변호사입니다. 이명인 변호사, 조선시대에도 이혼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사람 사는 데다 보니까 있지 않았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있었군요. 역시나. 네, 그 시대에는 사람이라고 근데 이제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역사 시간에 배운 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왕족이 있었고 또 양반, 중임, 상인, 천민으로 나누어진 계급 사회였죠. 아, 근데 왠지 왕족은 이혼하기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죠? 비슷한 시기에 네. 영국에 헨리 8세라고 있었는데요. 네. 이혼하려고 종부 개혁까지 했다고. 세계사 잘했나 보다. 세계사 선택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어떻게 해서 종교개혁한 거죠? 그 당시에 왕비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다른 왕비를 맞이하려고 교황에게 이혼을 좀 허락해달라고 한 거죠. 아, 네. 그때 당시에는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으니까요. 교황이 허락 안 해주지 않았어요? 네, 안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네. 당시 이제 국교였던 로마 카톨릭을 탈퇴해버리고 네. 독자적인 종교를 창설했다고 아, 합니다. 네. 영국 성공회. 네. 성공회.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교를 바꾼 거죠. 그때 당시에 국교를 바꾼다는 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해야만 겨우 이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정말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네요. 유럽에서도 어려운 일인 거는 맞는데 조선시대에서도 왕족의 이혼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드물게 있기는 한데 당사자 스스로가 이혼을 했다기보다는 외부 압력에 의해서 이혼을 했어요. 외부 압력이요. 뭐 예를 들면 세조가 세자를 이혼시켰습니다. 세자빈이 넷이랑 간통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 시절에도 상간남이었던 거네요. 내시가. 그렇죠. 내시가 상간남. 네, 세자빈과 내시가 네. 간통. 네, 그렇죠. 둘 다 죽지 않았을까. 내시는 참수를 당했고 세자빈에 대해서는 기록이 그다지 남아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왕실의 수치라고 기록 속에서 아예 삭제를 시킨 거 아닐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싶네요. 네, 네. 내 생각도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세종대왕도 4명의 며느리를 내쫓았다라고 합니다. 세종대왕이요. 자주 뵀었는데 네. 그러실 분 아니신 것 언제 같은데. 자주 뵀어요? 집회에서도. 집회에서도 네, 그 뵙고. 광화문에서도 네. 맞아요. 그 세종대왕이 신하들한테는 되게 인자했다라고 하는데 며느리들한테는 되게 엄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강제 이혼을 시킬 정도로요. 그때 이혼 사유는 있었을까요? 법정 이혼 사유. 피빈 김씨 같은 경우는 이혼 사유는 사이비 종교? 뭐 요즘 말로 표현을 하자면요. 그러니까 시녀에게 주술을 배워서 남편에게 본인의 신발을 태운 가루를 몰래 먹이려고 하다가 들켰다라고 합니다. 네. 사이 좋아지려고. 네, 그리고 순빈 봉씨 같은 경우에는 외도 동성애 그 시절에 여종에게 강제로 음란 행위를 요구했다라고 이제 하고요. 뭐 여기까지는 좀 이해는 할 만하긴 한데 또 임영대군 아내 남씨 같은 경우는 그냥 성에 안 찼다라고 합니다. 뭐 12살이 넘었는데 오줌을 싸고 혀가 짧고 산만하다라고 해서 산만해서? 쫓아냈고 막내 아들 영흥대군의 처 송씨는 병이 있다라고 이혼을 병이 시켰다라고 있어서. 합니다. 네,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뭐 강제로 세종대왕에 의해서 이혼을 당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내 아들 영흥대군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 세종이 사망을 하니까 전처를 다시 찾아가서 재결합하고 아이도 낳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사랑했나 보네요. 그렇죠. 사랑이었네요. 네, 그런가 봐요. 이렇게 왕족은 이혼이 쉽진 않았고 근데 이제 왕족이 아닌 양반도 이혼을 하려면 좀 외압이 심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뭐 이혼하려고 하면 부모님 허락 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당시 양반은 부모님과 왕의 허락을 받아야지 이혼이 가능했던 것 왕도.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이혼하지 말라는 소리 아닐까. 이혼 소송을 하다가 네. 좀 밉보이면 네. 곤장 먹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혼 소송하다가 곤장 80대 맞은 사람이 있었어요. 곤장 80대요? 네. 맞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곤장 그 한 대만 잘못 맞아도 거의 장기가 파열된다라고 하는데 이 사유가 도대체 뭐였길래? 그때 이제 세조 때 순한 현감 강복의 아내 고 씨가 남편을 협박을 해서 이혼 문서를 받아냈고 이준생이라고 하는 남자랑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아내가 이혼을 강요했다라고 강요해서 이혼 문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네. 그게 밝혀져서 곤장 80대 처벌이 내려졌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연에서인지 그 세 사람이 특사를 이유로 사면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혼은 취소됐고요. 사면된 거 보니까 그래도 살아셨네요. 80대를 그러니까 맞고도. 80대 형벌은 내려왔는데 실제로 집행은 안 된 것 집행이 같아요. 안- 우리 법조인으로 이제 해석을 네. 하자면 어쨌거나 조선시대에는 이혼 자체도 어렵고 만약에 이렇게 문서를 위조해서 이혼했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속였으면 또 무거운 형벌로 다스렸던 겁니다. 강요로 인해서 이혼을 했다는 거를 입증하기가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판상 이혼 같은 경우는 사기, 뭐 강박으로 이혼했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이제 협의 이혼 같은 경우도 이제 판사님 앞에서 당사자들이 이혼 의사를 이제 확인을 하니까요. 조선시대는 곤장까지 맞아야 할 정도였으니까 그렇죠. 네, 훨씬 더 엄격했던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